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민간 분양에 비해 3.3제곱미터당 500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이후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비교적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 15개 규모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신속하게 조성해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밀리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20년을 좌우할 2040년 부산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최상위 도시 공간 계획이 될 이번 계획에는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공간 구조 재편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에는 봄을 알리는 여러 가지 꽃사진들이 SNS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고 노랗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꽃이 있어서 이게 어떤 꽃인지 좀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생강나무 꽃이었는데요. 이 생강나무 꽃은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조금 쌀쌀하면 꽃잎을 오므렸다가 따뜻하면 꽃잎을 다시 펼친다고 해요. 그래서 꽃이 핀 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거라고요. 오늘 날씨에는 이 생강나무 꽃이 꽃잎을 활짝 펼쳤을까요? 아니면 오므렸을까요? 봄 기운을 가장 먼저 알고 눈치채고 꽃잎을 터뜨리는 이 생강나무처럼 우리 부동산 투자자분들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남들보다 빠르게 눈치채 보셔야 할 텐데요. 그런 눈치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함께할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조금 많이 쌀쌀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잦아들면서 오늘은 다시 좀 봄다운 날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봄처럼 싹 따뜻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떤 지역은 초급매물들이 이제는 소지되고 바닥권을 형성했다라는 기사도 보실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더 떨어지고 있고 자, 이런 각 지역마다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시장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어느 쪽에 있을지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빨리빨리 알아두시고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고민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실 때 제 방송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 같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 같았다가 또 좋아지는 것 같았다가 과연 어떤 흐름에 내 부동산을 좀 맡겨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의 현명한 판단,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판단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네.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33평에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2년 후에는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에 지금 이제 입주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33평 아파트를 네. 어떻게 매도를 갖다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전세로 다 놓고 가야 될지 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게 2년 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제 실입주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네. 2년 후에 이거를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이동해야 하는지 2년 후가 좀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금이라도 이거를 매도를 할 수 아, 있으면 좋은데 네. 지금 원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는 아, 도대체 지금 살고 있는 이 33평 아파트가 네. 전망이 어떻게 될런지가 너무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말씀 주신 이 화성시 봉당읍의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30평형대를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지 빠르게 좀 매도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동아 휴먼시아 5단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 여기 이제 새 아파트를 뭐 분양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지 더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요걸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과거에 이제 봉담지구죠. 네, 예, 봉담지구에 공급이 된 아파트 단지예요. 이 봉담지구에 지금 5단지를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2년 후에는 새 아파트로 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게 주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2주택자가 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때는 이 아파트가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럼 이게 투자 관점으로 과연 이 아파트가 괜찮은 아파트냐? 과거의 고점 대비 지금 가격이 좀 빠졌잖아요. 그죠? 많이 빠졌어요. 예. 한 몇 평, 30평대라고 그랬나요? 33평이요. 요즘 시세 얼마 정도 합니까? 금매는 3억에도 나갔던 것 같고요. 금매가 그러면- 아니면 뭐 한 3억 3천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는 한 1억 5천 정도 빠진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그죠? 네,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게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따지려면 지금 우리가 시장 상황을 보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가격이 크게 빠진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뭐 언젠가는 좀 보합으로 가다가 언젠가는 또 인하하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이 아파트가 탄력을 받아서 다시 옛날처럼 시세를 회복할 수 있는 아파트냐, 이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바로 공급이에요. 공급. 예, 이 수원이라는 동네, 지금 특히 이제 수원권에 뭐 봉담지구긴 하지만 지금 이쪽이 수원이잖아요. 예, 자, 수원에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새 아파트가 넘쳐난다. 그래서 뭐 미분양도 나고 뭐 싼 매물로 막 새 아파트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봉담읍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근데 수원에 그러면 공급이 그만큼 많느냐라고 본다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원은. 원래 이제 수원이 연간 한 6천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 들어서면 보통 평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올해 9천 가구가 입주가 돼요. 그러면 3천 가구가 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는 2천 가구, 내후년에는 1천 가구 정도 수준밖에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3년치를 계산해 보면 공급이 부족한 동네예요, 수원이. 그래서 뭐 이렇게 미분양이 난다 아니면 뭐 신규 아파트가 나왔는데 너무 많이 막 입주가 물량이 쏟아져 가지고 뭐 전세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적은 지역이 수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 공급은 괜찮다 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오를 수 있고 가격이 빨리 회복이 되고 또 더 많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라면 그 지역이 내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다. 근데 가격대가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경기권에서 좀 빨리 회복하고 좀 더 많이 회복할 수 있는 입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라면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 네. 교통인데 우리가 봉담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수도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있고 또 KTX에도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지하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입지예요. 그죠? 아직 없죠, 예. 전철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수원에 앞으로 이런 교통 호재가 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그런 지역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먼저 회복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역세권, 이런 교통 호재의 역세권 쪽이 뛰고 난 다음에야 봉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네.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는 이게 거주가 아니라 투자 관점이잖아요. 네.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한 1억 정도 회복할 수 있는데 한 5, 6년 걸린다 그러면 굳이 지금 여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더 빨리 뛸 수 있는 애들, 3, 4년 안에, 2, 3년 안에 뛸 수 있는 애들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에, 여기 수원에 거주하시니까 수원에 교통호재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예, 수원역 역세권에 GTX가 들어서잖아요. 네. 그리고 화서역 역세권에 신분당선이 들어서고, 그죠? 예. 근데 이 신분당선이 내년에 착공이에요. 24년도에 착공해서 제가 알기로는 28년도 요 정도, 29년도 요 정도의 개통입니다. 그리고 GTX도 올해 개통을 하겠다, 아니 올해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에나 24년도 정도에나 착공이 들어가서 28년, 29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통호재라는 거는 실은 계획이 확정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노선이 확정됐을 때 뛰기도 하지만 착공이 들어갔을 때도 뜁니다. 예. 그리고 개통이 들어갔을 때도 뛰어요. 근데 실제로 노선이 확정되고 또 착공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있거든요. GTX나 신분당선이.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빠지면서 이 봉당읍 쪽에 비슷한 연식 있잖아요.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네. 그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지역이 어디라면 호매실 있죠, 호매실. 네. 호매실 쪽에 신규 아파트 말고 신규 아파트는 조금 더 비싸니까 비슷한 연식이 있어요. 예. 비슷한 연식이 있는 애들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저라면은 이미 이제 새 아파트는 들어가니까 요거는 조금 더 신분당선이 착공이 들어가고 또 나중에 개통이 되면 봉담 쪽보다는 더 빨리 상승하고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이런 형태로 한번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들어가실 집은 있으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좀 더 빨리 뛰고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 호재, 확실한 호재. 경기도는 교통이니까 교통 네.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쪽 같이 둘러보세요. 수원역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봐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매도 후에 갈아타기 해보는 거 권해주셨습니다.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좀 가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고르기 또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은평구 불광동의 다세대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네, 예, 불광동 170-34번지인데, 네, 네, 2017년 정도에 준공된 것 같아요. 네, 원형이 13평이고 매매가가 지금 한 3억 9천 정도 나와 있는데 네, 전세로 한 2억 5천에 살고 있거든요. 네. 투자금은 뭐 1억 4, 5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작년에 모아타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재개발 때문에 한번 사도 되는지 네.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지역이 은평구 불광동의 170-34번지 한 준공된 지는 6년 정도 됐는데 갭 투자로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은지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한번 투자 계획 세워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불광동에 빌라를 보셨어요. 예.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에 있는 빌라를 좀 보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위치를 보니까 뭐 독바이역,
그리고 연신내역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여기 요렇게 제가 알기로는 요렇게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빌라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빌라를 보신 이유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이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를 좀 보려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시점에서 서울에서 이 재개발을 포인트로 보고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서울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럼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아파트 재건축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주택 재개발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최근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좀 괜찮은 지역들 하나 매수해 놓으면 나중에 재개발 수혜를 받았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예전에 2003년도, 2년도 이때도 실은 이런 재개발 움직임을 가져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때 예. 어떤 재개발을 가져갔었느냐? 바로 뉴타운이라는 들어보셨죠? 예, 알죠. 뉴타운이라는 이 대규모 정비 방식의 이 재개발 방식을 추진을 했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뉴타운으로 서울에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대략 한 700여 곳이 지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도 앞으로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최소 500곳 정도에서 600곳 정도는 지정을 하겠다라고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시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하고 좀 비슷한 흐름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뉴타운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시장 경기가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시장의 경기가 안 좋은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네. 자, 그러면서 한 700여 곳 정도 되던 지역들 중에 한 380여 곳 정도가 대략 해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이 재개발 분위기는 과거 뉴타운 지정되던 시기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안 좋은 시기잖아요. 네. 자, 요 시기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진다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과연 이 지역이 재개발을 꾸준히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지지부진하다가 해제되거나 이런 분위기로 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뭐 과거에는 뉴타운 하나만 했다라면 자, 앞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면 잘 진행될 수 있는 지역 어떤 지역들을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봐야 됩니다. 사업성 좋은 지역 하면 아이고 이거 조합원이 몇 명이고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성이 좋은 기본적인 지역은요.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이에요. 네네. 주변 시세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한 4억짜리 빌라죠. 예. 네, 4억짜리 빌라인데 4억짜리 빌라가 12억이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아파트. 15억이 될 수 있는 지역이냐? 네. 아니면 20억이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좀 있더라도 이런 미래가치,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높아서 충분히 이런 지역들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과거에 아이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들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봐야 돼요. 내지는 입지가 기본적으로 좋은 지역들을 봐야 됩니다. 호재는 우리가 교통 호재도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GTX 호재라든지 뭐 일반 지하철 노선 호재라든지 이런 걸 둘 수가 있겠고 또 업무 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들 중심지로 바뀌니까요. 이런 예. 지역들도 들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지금은 12억짜리 동네예요. 지금은 12억짜리 동네인데 여기가 교통이 좋아지고 업무 타운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지역의 전반적인 시세가 오르면서 이 지역이 15억짜리 동네 내지는 20억짜리 동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업성이 또 확보가 되겠죠. 예. 그리고 입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강 조망이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내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녹지가 있는 지역들이라든지 교육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있죠. 예.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이 앞으로 추진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서는 주변 시세가 받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네.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불광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연신내역이 앞으로 GTX 호재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GTX A 노선 호재가 있죠. 예. 그 독바이역은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요게 이제 앞으로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실제로 약간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GTX라든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분당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는 확실하게 있는 지역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사업성의 주변 시세 하나만 보고 또 결정 내리는 건 아니죠. 예. 어떤 거를 또 본다라면 바로 이 그 사업성 중에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은 그런 사업지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조합원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지역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재개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뉴타운으로 일괄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해제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여러 개로 나눠놨어요. 개발 방식을. 그럼 어떻게 돼요? 네네. 공공재개발 들어보셨죠? 예.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들어보셨죠? 네네. 신통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지금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모아타운 들어보셨죠? 네. 또 그리고 역세권 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소규모 개발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재개발할 수 있는 방식들을 나눠놨는데 우리가 공공은 지금 투자가 안 되는 지역이고 신통기획은 실은 이 사업성이 좋다라기보다는 속도가 더 빠른 그런 개발지입니다. 일반 재개발 사업이고요. 네. 모아타운도 속도가 빠르긴 한데 신통기획에 비해서는 모아타운은 이 충수 제한이 잡히는 지역들이 덜어 있어요. 그게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제한이 있는 지역들이나 이런 지역들은 평균 12층에 맥시멈 15층까지밖에는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좀 적잖아요. 근데 이 불광동 일대가 조금 그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제한 이게 제한이 묶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소 좀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호재는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최근에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역세권 350m까지 승강자 기준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뭐 40층, 50층 이렇게 용적률 500%까지 해가지고 고밀 개발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불광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변에 호재도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면 충분히 여기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구역 지정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안에서 최소한 호재가 있고 입지도 괜찮으면서 거기에 주변 시설도 받쳐주고 또 거기에 여기는 역세권 개발이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둘러보시고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가 만만치가 않다 시세가 이미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 차선으로 하나씩 봐가면서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서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이 야광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다 재개발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또 한강변 쪽에 있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최소한 같은 모아타운이라도 한강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같은 한강변 내에서도 12억짜리냐 주변 시세가 15억짜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선택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마 혼자 찾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네. 일단 불광동은 보류를 좀 하시고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 이런 지역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거든요. 예. 네, 오셔가지고 어디 지역들이 이런 호재, 이런 시세,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 이런 거 보시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지역도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비교했을 때 사업성 높은 지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번 점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세미나에도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유폴에 분양받아서 거주 중이거든요. 24평이고요. 네. 몇 개월 안 됐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신축 아파트인데 정말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좀 요즘 시장 분위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게 관악구 신림동의 힐스테이트 뉴폴의 아파트인데 계속 좀 거주해도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는 집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좀 매도를 해봐야 하는 건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예. 힐스테이트 뉴폴의 아파트 요거를 지금 분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몇 평형대입니까? 아, 24평이요. 24평형짜리고 예. 요거 지금 이제 입주는 됐죠? 네. 입주는 돼서 작년,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 요거를 뭐 이제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살고 계신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여기 힐스테이트 뉴폴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분양 세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24평형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굉장히 조합원 분양가가 쌌습니다. 한 4억대 중후반 정도 했는데 거기에 추가 부담금 좀 합하고 그래도 한 8억대 요 정도 7, 8억대 요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12억 정도 내외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충분히 이제 수익은 난 상황입니다. 들어가셨던 시세에 대비해서 수익은 났는데 좀 떨어질까봐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는 뭐 2호선 역세권이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에 호재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호재가 있느냐? 바로 신안산선이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서 신분역을 지나서 이렇게 여의도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해당 아파트는 초역세권 단지인데다가 강남 가기 편하고 또 거기에 여의도까지 가기 편한 그런 입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 단지가 더 추가적으로 오를까 떨어질까 이게 지금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시세 차익도 낮지만 추가적인 신안산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더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인데다가 그게 이런 교통 호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격이 오를까 본다라면 위쪽에 신길 뉴타운 있죠? 네. 예, 신길 뉴타운도 비슷한 조건이에요. 신안산선 호재와 7호선 호재 그리고 이제 뭐 신림선 호재를 다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힐스테이트 뉴폴에는 실은 역세권의 단일 단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길 뉴타운은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환경,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힐스테이트 뉴폴보다는 신길 뉴타운이 더 비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 여기가 한 12억대 정도 하면 신길 뉴타운은 한 13억에서 14억대 이 정도 한 1, 2억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신길 뉴타운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도 좀 따라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떨어진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우리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제 좀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가 확실하게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요 정도 금액대에서 좀 유지를 강보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통 시기 때 그때 신길 뉴타운 쪽 또 여의도 쪽이 좀 가격대가 움직이면 아마 이쪽도 구로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도 조금씩 따라 붙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흐름으로 좀 보십시오. 이미 이제 분양가 대비 차익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요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신길 뉴타운과 비슷하게 좀 움직일 것이다.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강보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 거주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같이 고민이 많은 시기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시기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여러분께 무료 세미나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조범식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역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이제 바닥을 찍고 보합세로 가는 지역인지 아니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지 굉장히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런 지역들 하나하나 저희가 이런 지역은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저런 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자, 떨어지는 지역 아니면 보합하는 지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시기를 하시는 게
언제쯤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투자 또 주거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같이 합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저뿐만 아니라 이상수 대표 또 권기현 대표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오셔가지고 각각의 호재가 있는 지역,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 또 그러지 않은 지역들을 미리미리 선별하시고 그 안에서 안전한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 빨리 저희가 선착순이다 보니까 빨리 연락 주셔야 그래도 원하시는 시간대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상승기에 상승하고 또 하락기에 하락하는 게 아니겠지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개별적인 특징이 중요할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이런 무료 세미나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방송 시간 통해서도 진행해 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그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이제 거주 겸 투자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로 좀 거주하다가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게 되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인천 연수구의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내가 살면서도 좀 가치가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매수해봐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송도에 지금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인천이 좀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네. 아마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반토막 났다. 특히 송도가 예. 뭐 반토막 나서 가격대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최근에도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 초급매가 좀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자, 인천 특히 송도 지역이 그렇게 가격이 반토막 났던 이유는 실은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첫 번째로 금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 여파를 받았죠. 네네. 거기에 공급이 좀 많았어요. 인천에 뭐 연간 한 2만 가구 정도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 해가지고 한 4만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되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대략 한 9만 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입주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지금 입주 예정 물량이 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공급 과잉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초급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 나오면서 가격이 반토막 났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도 같은 경우는요,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천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천의 강남 같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편의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이 송도예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 초기 때 막 들어갔던 그 좀 쌀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GTX 호재 붙고 그러면서 가격이 붙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나니까 초급매물로만 최근에 거래가 좀 소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물이라는 게 어떤 게 있다라면 호가가 있죠, 호가. 시세보다 좀 더 높게 얘기하는 호가 있죠. 네네. 호가가 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는 시세로 내놓는 금액이 있고 또 금매로 내놓는 금액이 있어요. 금매는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근데 최근에는 초금매가 나왔던 거예요. 네. 초금매가. 근데 초금매가 나오다가 이게 소화가 되니까 이제는 금매물로 나오는 시세대의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요마저도 이제는 이 금매물이 조금 소화가 되면서 이제 금매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시장 상황이거든요, 송도가. 네. 근데 당장에 공급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장에 과거처럼 전고점처럼 급하게 이렇게 막 가파르게 가격이 회복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신 데가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죠. 네네. 이 인천대 입구역 그 역사권에 이거 센트럴파크라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여기 이제 인천대 입구를 또 쓸 수가 있고 또 인천대 입구는 GTX가 들어서는 그런 역이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GTX 호재 그리고 추후에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는
그래도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회복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특히 이제 초급매물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보다 더 낮은 금액대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하실 거면 매수하셔도 좋고요. 다만 좀 더 긴 안목으로 여기 이제 뭐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예. 당장의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 입주 물량이 워낙 많고 또 거기에다가 이 GTX 호재가 굉장히 장기화적인 그런 호재잖아요. 네. 당장 코앞에 뭐 개통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거주를 쭉 하고 계시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했을 때 좀 이제 GTX 호재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 그때는 좀 회복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투자 관점이라면 저는 여기 말고 좀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데를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거 목적이잖아요. 네예. 이거 전세로 사시고 계시는 거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니까 요 금액대에 이제 시간 지나면 조금 더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네. 매수 찬성 의견 드리고요. 네. 예, 길게 보시고 거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거주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권이다, 매수해야 한다 조언 드렸어요. 빠르게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현명한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지금 지방에 일단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 쪽에 이제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사볼까 해서요. 네. 네, 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네. 마포구 신정동의 서강 GS 아파트를 매수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이 아파트를 네. 몇 평형대를 좀 보셨을까요? 네, 26평 받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주는 네. 지금 지방에 사고 계시지만 예, 투자 예. 목적으로 서울에 좀 갭 투자를 네. 해놓고 싶다. 그래서 찾은 네, 네. 아파트가 마포 네. 신정동의 서강 네. GS 아파트 26평형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 오롯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네.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이제 서울 쪽에 이제 한번 이제 네.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좀 보신 데가 네.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그 강변 힐스테이트 옆에 예. 위치해 있는 네. 서강 GS 아파트거든요. 네, 네. 이게 뭐 6호선 광흥창역을 쓸 수가 있고요. 그죠? 네, 네.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입지도 좋고 6호선 역세권에 한강 조망도 네. 나오는 단지인데 네. 다소 좀 아쉬웠던 게 좀 노후도가 좀 있었죠. 예, 예. 네, 노후도가 좀 차 있는데 요게 재건축이 가능하다 내지는 뭐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뛸 수가 있겠죠. 네. 여기 혹시 무슨 뭐 호재 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굉장히 귀한 입지입니다. 예. 뭐 한강변 쪽에 있는 조망이 나오는 호수 있죠. 네. 그 조망 안 나오면 의미 없어요. 네. 왜 그러냐? 이 재건축은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 중심으로 한강변에 좀 배치를 해줍니다. 네. 근데 리모델링은 그 네. 상태에서 면적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한강 조망이 확보되어 있는 호실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동 네. 요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진행돼서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네. 저는 지금 옆에 있는 레미안 마포 웨스트림이나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요즘 새 아파트인데 얘네들 대략 30평형대 네.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애들이 20억이 넘어요. 아, 예. 21억에서 22억대 막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84 전용 84 타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서강 GS 같은 경우에는 전용 59잖아요. 네. 59제곱미터에서 이제 수평 중축을 하게 되니까 네. 얘가 이제 최소한 79에서 80 정도까지는 면적이 네. 커질 거예요. 네. 그럼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신규 아파트로 면적이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얘가 네. 지금 20억에서 22억 정도 내외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네. 한 18억 정도 내외, 예. 17에서 네. 18억 정도 요 정도 시세를 하면 신규 아파트에 한강 조망 나오는
그런 단지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예. 여기 보신 거 매물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 10억에서 12억 사이더라고요. 10억에서 12억 내외 정도에서 네네. 나왔어요. 그럼 한강 네. 전망 나오는 걸로 해서 네. 하시면은 추가 부담금이 좀 붙더라도 네. 충분히 뭐 18억 정도,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요 정도까지는 안전 마진은 그래도 확보가 될 수 있는 단지, 그게 바로 한강변의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요거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은 아파트를 잘 보셨네요. 아마 멀리서 좀 투자 계획을 세우시느라 더 막막하셨을 텐데 전문가의 의견까지 더해져서 투자해볼 만하다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한강이 보이는 좋은 층 선점하셔서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몇 개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샵 191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일산 동구의 은행마을 2단지 아파트 109제곱미터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뭐 여쭤보셨는데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빠르게 좀 매도해야 할까요, 대표님? 저는 최소한 갈아타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산이라는 지역이 일기 신도시인데다가 뭐 일기 신도시 최근에 특별법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또 거기에 테크노마트라든지 장학 미디어밸리라는 그런 업무타운 호재, 또 GTX 호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일산 신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일산 동구와 서구에 있는 이 3호선과 경의선 라인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은행마을 조금 같은 경우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저는 투자 목적으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중심권 쪽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갈아타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일단은 매도하시고 일산 쪽에서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일산 대화동이나 주엽동에 있는 3호선 역세권 단지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아타기 해보는 게 좋겠다. 일산 지역 내에서는 지역도 일러드렸고 만약에 다른 지역도 서울로 접근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395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성남시에 위례 자연엔 레미안 이편한 세상 99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이 시청자님께서는 우선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향후 전망 그래도 투자 가치 쪽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최근에 좀 가격대가 좀 빠지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례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거든요. 저는 위례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치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보유 의견을 일단 드리겠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례 신도시라는 입지 자체가 워낙 좋아요. 송파라는 서울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신도시인데다가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또 트램 노선이라든지 이런 서울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교통 호재가 이제 코앞에 있고 또 착공이 들어가서 트램도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교통 요건도 해소가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집니까? 라고 본다라면 실은 이 송파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역 바로 한강변에 있는 잠실이죠. 이 잠실에 있는 한강변 단지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거래가 없고 가격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헬리오시티도 가격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자, 그러면서 위례 신도시까지도 그 여파를 받으면서 가격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잠실권의 이런 시세가 다시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면 다시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또 호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는 시점 내지는 잠실주공 5단지가 완성이 돼서 좀 더 시세를 견인하는 시점이 되면 충분히 헬리오시티가 뛰고 그다음 위례가 가격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주 환경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가져가신다라면 충분히 다시 과거의 시세만큼 회복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의 시세가 상승 전환하면서 계속 따라오를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우선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996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양주시 별내에 자이너스타 오피스텔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웠는데 어쨌든 별내 신도시에 오피스텔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 오피스텔과 이 중대형 오피스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가져가야 될 입지가 바로 업무타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인들, 특히 1인 가구 직장인들이 출퇴근 편하고 슬세권이라고 그러죠. 슬리퍼 신고 회사 앞에서 밥도 먹고 또 여가도 즐기면서 잠도 자고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더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업무타운 안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중대형 오피스텔을 우리가 둘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중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아파트 사이즈로 형성되어 있는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즉 아파트를 대체하는 오피스텔인데 우리가 지난 3, 4년간은 아파트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들어가기 어려워서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 특히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기가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빠지면서 실제로 이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가격도 특히 중대형 오피스텔 가격도 좀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형으로 들어가시더라도 별내 신도시가 자족 기능이 있는 그런 신도시는 아니거든요. 서울 외곽에 있는 배우주거지다 보니까 이런 소형에도 알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대형 평형대로 보더라도 주변에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회복하는 좀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시기에는 타이밍적으로 좀 다소 위험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업무타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역들, 뭐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 지역들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도 비싸서 못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앞으로 업무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 그런 중심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소형 위주로 좀 가신다라면 아무래도 비교적 안전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면 그 인근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격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 호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 관점이라면 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또 미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내 쪽은 투자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선 별내 지역보다 훨씬 더 가치 높일 수 있는 지역, 용산 지역으로 일러드렸으니까 거리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여기에 투자해봐도 괜찮을까 좀 구체화되신다면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여러분의 고민 도움드리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야기 그리고 향후 투자 계획 조금 더 자세히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조범식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1대1 무료 세미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 이번 주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앞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 뭐 용산 주변 지역에 한강로도 있고 원효로도 있고 그런데 어느 쪽에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 할 수밖에 없죠. 용산 정보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국제업무지구 주변 지역에서 투자처로 볼 수 있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어디가 있는지 충분히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호재가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 지역에 이런 투자처들 세미나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알아두시고 또 여유가 되실 때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 또 투자처로 갈 수 있는 지역들도 저희들이 꼼꼼히 다 따져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재테크 전략 안전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늘 방송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좀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방송 시간에 미처 다 드리지 못했던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들 전문가와 함께 계획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